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직선의 방정식 개념 강의 3번에 나눠 찍었었고요.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날 때 x절편, y절편 주어질 때 두 점 지날 때 공식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개념 정리 한번 싹 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면 좋겠고요. 지금 연습 문제 선생님 다 풀어줄 건데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지금 내가 배운 것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보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비슷한 관점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쉬운 문제는 그 풀이 과정의 개요만 얘기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안 했네. 예. ax 플러스 by 플러스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얘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이 직선이 제 몇 사분면을 지나는가.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란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직선이 몇 사분면을 지나는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x축과 y축 그린 다음에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라면 이렇게 증가하는 놈이고, 기울기가 음수라면 감소하는 놈이고,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y절편의 부호를 가지고 y축 위에서 만나는지 아래에서 만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다 알 거라고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개형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의 꼴로 바꾼 다음에 이제 기울기와 그 y절편을 얘기하면 되는데, 일단 1번 문제에서는 a가 0이라는 조건이 나왔잖아요. 그죠? a가 0이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일단 a 0 대입하면 by 플러스 c는 0이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데, 문제에서 bc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란 얘기겠죠. 그쵸? 그럼 y는 k꼴에서 그 k가 양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는데, 예, 여기가 k 이렇게 되는 걸 테니까 뭐 1사분면, 2사분면 지난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c가 0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c가 0이라 그랬으니까 ax 더하기 by는 0의 꼴인데, 이 놈은 다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입니다. 지금 보면은 a와 b를 곱한 게 음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a, b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는 뭐가 될 것이고요? 양수가 될 것이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양수이고 y절편이 0이니까 0,0을 지나겠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날 겁니다. 자, 3번 a,b가 0보다 작고 bc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y는 뭘로?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의 꼴로 바꿔주면은요, ab가 음수란 얘기는 얘가 양수란 얘기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bc가 양수란 얘기는 마이너스 b분의 c까지 포함하면 음수란 얘기일 겁니다. 기울기가 양수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음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 3, 4분면 이렇게 지난다라고 풀 수 있겠죠. 간단한 문제고 직접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2번을 보겠습니다. 세 개의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4, 3,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무게중심을 G라고 했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C와 G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놈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X좌표 싸그리 더하고 Y좌표 싸그리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꼭 그렇게 풀 필요는 없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C가 지금 3,A라고 나와 있고,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는 2, 4가 되는데, 무게중심을 G라고 찍어준 다음에 연결을 해보면 무게중심의 뜻이 뭐야 원래?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이잖아. 맞죠? 우리가 구하는 건 무게중심의 좌표가 아니라 CG의 방정식이니까 이 중점의 좌표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불러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4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놈과 요 놈을 연결한 직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C와 M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다? 누구? 직선 CM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계산 간단하지. 그리고 A 값 구한 다음에 뭐 C든 M이든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대입하면 B 값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자, 두 개의 직선이 나와 있습니다. y는 a의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 y는 2a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놈들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9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얘를 보자마자 a로 지금 묶여 있잖아. 그럼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 a 값 상관없이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놈은 지금 어디를 지나요? x가 1일 때 y가 0이니까 1,0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안에 정해지지 않은 계수가 있으면 그 계수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얘를 먼저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자, 대략 그려보면 이런 얘기야. 완전히 똑같이 그리지 못하겠지만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는 y는 a의 x 플러스 2고요. 또 하나는 y는 2a의 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두 개가 얘는 1,0을 지나고요.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쪽이 더 많이 기울어졌죠. 기울기가 크게. 기울기 A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이가 올라가는 걸 거고 얘의 기울기가 2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요? 넓이가 지금 9라 그랬어. 여기에 있지. 그럼 넓이가 9란 얘기는 얘가 밑변의 길이가 얼마니까? 3이니까 얘의 높이는 뭐가 돼야 될 거고요? 6이 되어야 3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9가 나오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요 점의 좌표가 이 길이가 6이란 얘기는 y좌표가 6이란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y좌표가 6이에요. 뭐 k, 6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y에다가 6을 대입하고 x에다 k를 대입하면 6은 첫 번째 거는 2a의 k-1, 두 번째 거는 6은 a k-1이 됩니다. 되겠죠? 두식을 한번 뭐 이렇게 선생님 이상합니다. 죄송해요. k 플러스 2가 되겠죠. 뭐 두 개의 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ak 두 개라서 못 풀 것 같지만 위의 식 정리하면 2ak 마이너스 얼마? 2a는 6이 되고요. 아래 식 정리하면 ak 플러스 얼마? 2a는 6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두 개의 식 더하면 뭐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a와 k를 곱한 값이 얼마인 건지 계산할 수 있겠지. 더하면 10이니까 얼마가 될 거고요? 4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다시 4를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이 길이가 얼마야 지금? 3이잖아. 그지?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k 값을 구하려면 요 길이 자체를 뭐라고 두면 d라고 두면은 얘의 기울기가 a고 얘의 기울기가 2a라는 걸 착안해서 기울기가 a면 3 플러스 d분의 6이 얼마이고요? a이고요. 그 다음 얘의 기울기가 2니까 d분의 6이 얼마다? 예, 2a다. 이렇게 해서 뭐 d와 a의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넘어갑시다. 2-4번으로 가볼게요. 자, x 플러스 a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얘와는 뭐라 그랬냐면 수직이라 그랬고 얘와는 뭐라 그랬어요? 평행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우리는 이걸 y는 mx 플러스 n의 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얘네들의 이제 평행 조건, 수직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거 가지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얘네들이 수직이라 그랬지, 그지? 수직 조건이 뭐였냐면 이게
A와 A'의 곱 더하기 B와 B'의 곱 얘네들 더한 게 얼마다? 0이다. 이게 수직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행 조건은 뭐였냐면 개수의 B A분의 A' 맞죠? 이퀄 B분의 B' 그리고 이퀄 C분의 C'은 같지 않다. 이런 조건이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여기서 하나씩 쓰고 그 다음 얘랑 얘랑씩 하나 쓰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연립방 정식이니까 풀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구하라는 게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첫 번째 둘이 수직이라 그랬어. 여기 1이고 여기 2죠. 여기 A고 마이너스 B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2 빼기 A, B가 얼마가 돼야 되고요?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 B는 얼마가 나오고 2가 나오고 두 번째 평행 조건을 써보면 X의 개수의 B 1분의 1인가?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니까 3 마이너스 B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떻게 나오는데 A는 3 마이너스 B가 나오니까 A 플러스 B는 3이 나오겠죠.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 제곱의 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합의 제곱에서 2AB를 빼면 된다.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보통 세 개의 직선을 그리면 세 개의 직선이 전부 다 평행하지 않고 그리고 세 개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는다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 세 개 중에서 어떤 두 개가 평행하다면 삼각형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평행한 직선이 없더라도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도 삼각형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찾으란 얘기겠죠. 일단 여기에 x-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어떻게인가 있다고 칠게요. x-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3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직선도 어딘가에 있다고 칩시다. 이게 3x 플러스 2y는 10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놈의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은 잘 보면은요. y는으로 바꾸고 이거 옮겨주면 kx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다시 쓰면 이거 k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면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k라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1,1이 얘네들의 교점은 아닐 거예요. 그쵸? 1,1 대입하면 만족하지 않지 이것도. 얘도 1,1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얘가 어떤 직선이랑 평행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 하고 마지막 하나는 어디? 둘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언젠가 만날 테니까요.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은 평행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를 각각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얘랑 평행할 조건, 두 번째 케이스는 얘랑 평행할 조건, 세 번째 케이스는 요놈이 얘의 교점을 구할 조건이니까 이 두 개의 교점의 좌표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K값 구하면 됩니다. 세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자세한 풀이는 생략하겠습니다. 2-6번을 볼게요. 자, 요 문제가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 연습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한번 찬찬히 풀이를 좀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쓰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실수 m에 대하여 직선 y는 mx 플러스 1.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이네요. 그죠? 그리고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얘네들의 두 개의 교점이 있고요. 그 두 개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이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구하는 건 m제곱이고요. 자,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여기에 x축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y축이 있을 겁니다. 됐죠? 0,1은 이 정도에 있을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그려놓고 이놈은 y는 x제곱이라고 풀어볼 거야. 자, 지금 이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원점인데요. 우린 지금 이 두 교점 A, B랑 O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AOB가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빗변의 중점이 외심,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곧 AB의 절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AOB가 직각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 그치? 자, 어쨌든지 간에 먼저 구해야 될 건 이 A와 B의 좌표를 구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M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AB의 좌표를 어떤 정해진 값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A와 B의 X좌표를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의 정체는 뭐예요? 이 둘이 만나는 점이니까 바로 X제곱은 mx 플러스 1의 두 근입니다. 되겠죠? 다시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뭐인 거야? 바로 알파하고 베타인 거예요. 왜? 얘네 둘이 만나는 점에 x좌표니까 y를 소거했을 때 x 값이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일단 인지하고, 자,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썼더니 이 b가 y는 x제곱의 점이니까 이 b의 좌표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베타 콤마 베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되겠죠? 그리고 a의 x좌표가 알파니까 a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 콤마 알파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잘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직선 OB의 기울기가 뭐냐? 얘가 0,0이니까 b-0분의 아니 베타 마이너스 0분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0이잖아. 그럼 OB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기울기가 베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OA의 기울기도 뭐가 될 거냐면 똑같이 계산하면 알파가 될 거예요. 맞죠? 알파 빼기 0분의 알파 제곱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 기울기가 각각 알파와 베타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알파 베타가 얘의 두 근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두 근의 합은 얼마이고요? m이고요. 두 근의 곱은 뭐라는 걸?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 자, 그런데 두 근의 곱이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알파 베타가 뭐라고요? OB와 OA의 기울기야. 기울기 OB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의 직선은 서로 수직이겠죠. 그래서 OA와 OB가 수직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 직각삼각형인 거 찾았으니까 이 A와 O와 B를 연결하는 신하는 원을 그리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니까 여기에 중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반지름의 루트 7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AB의 길이가 얼마란 뜻이고 이 루트 7이란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AB의 길이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A는 알파 콤마 알파 제곱, B의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니까 A와 B의 거리, 선분 AB의 제곱을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되겠지? 계속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건데 앞에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요. 뒤에 거를 다시 써주면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전체의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래 거 인수분해하면 얘 곱하기 얘잖아.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고 1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게 성립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게 됩니다. 알고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얼마인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m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m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고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m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AB의 길이가 1루트 7이니까 AB의 제곱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고 28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풀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보면 답이 보여요. 차이가 얼마만큼 나? 3만큼 나지. 그리고 m제곱은 양수야. 양수인데 곱해서 28이 되고
차이가 3만큼 나려면 얘가 7이고 얘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4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제곱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자, 굉장히 어렵게 구했는데요. 이 과정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넘어갑시다. 2-7번으로 가볼게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x-4y 플러스 5는 0과 x 플러스 9y-7은 0. 두 개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 요놈의 평행한 직선 그랬는데 요 1번 문제는 사실 이 둘의 교점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식 빼버리면 x 사라질 거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y는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그냥 계산해보면 1,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 1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점을 지나고 얘와 평행하다 그랬는데 얘의 기울기가 얼마야? 넘겨서 계산하면 루트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직선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의 교점을 좀 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k 더하기 한쪽에만 k 붙이고 그리고 x 더하기 9y 빼기 7은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이 교점을 구하지 않아도 얘는 어디를 지난다는 걸, 얘는 0과 얘는 0으로 만들어지는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얘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도록 루트 3분의 1이 되도록 k 값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어떤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냐면 너희가 이 공식을 그냥 맨날 외워서 쓰지 마라. 교점을 구해보고 교점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그냥 교점을 구해서 풀어라.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요. A가 1,3이고 B가 마이너스 3,7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3대1로 내분하는 점 C를 지나는 직선 그랬어. 간만에 내분점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 내분점 공식 떠올려 봐야 되겠죠?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앞에 점과 좌표로 가야 됩니다. 자, 일단 내분점을 찾아볼게요. 내분하는 점 C의 좌표는 3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3 더하기 1 분의 3 곱하기 뒤에 것의 x좌표 더하기 1 곱하기 앞에 것의 x좌표 콤마 3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뒤에 있는 점 b의 y좌표 더하기 1 곱하기 앞에 있는 것의 x좌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 C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얘네의 직선의 수직이라 그랬는데 이거 A와 B를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놈의 기울기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서 기울기를 찾으면 됩니다. 더 이상 안 풀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걸 테니까요. 내분점 공식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2-8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계산해봐라 그랬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적당히 그려보겠습니다. 제대로 안 그릴 거예요. 항상 매번 이 좌표를 맞춰서 그리려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린 다음에 좌표만 제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꼭지점 A를 어떻게 하는?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한다? 2등분한다 그랬어. 그럼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BC 쪽을 밑변으로 본다면 어차피 높이는 두 개가 같으니까 밑변이 같아야지 되겠죠. 결국 뭐예요? A와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고 중점의 좌표는 X좌표 더하면 2니까 1, Y좌표 더하면 0이니까 1,0이 됩니다. 되겠죠? 예. 그러니까 1,0과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좌표를 가지고 AM의 기울기를 구하고요. 그죠? 기울기 구한 다음에 1,0 지난다를 이용하면 되겠지. AB 나올 거고 제곱 더하기 B제곱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석의 연습 문제가 보면은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이렇게 있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정석 연습 문제가.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다양한 문제를 풀려게 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잘 배열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쉽고 어렵고 따지지 말고 그냥 다 문제를 풀어 제끼면 되는 거야.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개의 점 0,-4와 6,0이 있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피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 A가 0,-4라고 했고 B가 6,0이라고 했죠. 지금 보니까 얘는 Y축 위의 점이고 얘는 X축 위의 점이에요. 뭔가 좀 그림을 그려도 좀 편하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PA는 PB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PAB에 뭐가? 무게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나 조건부터 해석을 할래요. 삼각형 PA의 무게중심을, PAB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은요. 무게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무게중심의 Y좌표가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을 P, 0 따위로 두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쵸? 아, P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여기 점P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 쏘리. K, 0이라고 둘게요. K, 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점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P를 X, Y라고 두는 것도 뭐 어렵지 않은 일이겠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거야. A는 0,-4고 B는 6,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P를 X, Y라고 했더니 얘네들의 무게중심의 좌표 G가 K, 0이다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X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죠. 그러면 이 좌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0과 6과 X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것 3분의 X 더하기 6이 될 거고요. Y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4, 0, Y 더할 거니까 Y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얘기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이게 0이 되니까 Y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Y는 4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X, 0이라고 둘 수가 X, 4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뭘 쓰면 돼요? PA와 PB가 같으니까 PA를 제곱한 것과 PB를 제곱한 것도 같아야 될 거야. 그럼 PA의 제곱은 뭐가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4구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더하기 8의 제곱.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만족하는 X 값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PB의 제곱이고요.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X제곱 사라질 것이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이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연습 문제 2-10. 좌표 평면위에 원점 O와 세 점 A 6,3, B 4,7, C -2,5가 있어요.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가 있고요. 또 반직선 OA 위에 점 D가 있다. 아, 여기까지 읽으라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O, A, B, C 그러한 사각형 OABC가 있고요. 다시 반직선 OA 위에 점 D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얘의 넓이하고 얘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 그랬어. 그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점 O가 있어요. 그리고 A가 6,3이고 B가 4,7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충 그리겠습니다. 선생님은 A가 얼마? 6,3 B가 4,7 그리고 C가 얼마다? -2,5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뭐 정확히 그려봐도 되고요. 뭐 이런 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반직선 OA를 쭉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각형 ABCD의 넓이와 어떻게 되는? 같아지는 삼각형 ODC가 같아지게 되는 그러한 점 D가 어딘가에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지.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등적 변형이라는 것과 관련 있는 문제인데 이 삼각형이랑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의 선 대각선 AC를 그려주면은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랬는데 지금 이 노란색 칠한 부분이 어때요? 두 개의 도형의 공통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남은 부분, 즉 삼각형 ABC의 넓이와 뭐가 같다? 삼각형 ADC의 넓이가 같다로 얘를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얘를 밑변으로 바라봤을 때 높이가 같아야 하죠.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이 B를 지나면서 평행의 선을 그려주게 되면 그 다음에 얘를 밑변으로 바라보면 두 개의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ADC가 넓이가 같아집니다. 즉, 이 뒤의 정체는 뭐인 거예요? 점 B를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이 OA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도 이제 중학교 과정이야. 여러분들이 좀 중학교 과정을 잘 공부를 해야 돼. 자, 풀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직선 OA를 보면 0,0과 6,3을 지나는 거니까 얘가 Y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X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 알고 있고요. 얘의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의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평행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의 기울기 구할 수 있고 기울기를 알고 있고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뭐도 알겠어요? 직선의 방정식 알 수 있겠죠? 결론,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직선과 여기 알고 있는 우리 이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OA의 방정식 알고 있고 AC 기울기 알고 있고 B를 지나면서 AC와 평행한 직선 한 점 알고 기울기 하니까 구할 수 있고 두 직선의 교점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점 뒤에 좌표가 나오겠죠. 계산은 생략. 넘어가겠습니다. 자, 2-11번. 자, 근데요. 선생님은 자꾸 이렇게 푸는 방법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와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뿌역뿌역 여러분들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 되는 거고요. 2-11번을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와 두 점 A, 0,0, 0,0이 있다 그랬는데 선분 O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랬어요. O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리고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찾아서 AQ와 BP의 교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사각형 OPRQ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일단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대략 우리가 점을 보니까 여기 A가 6,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B는 0,6이 될 거예요. 자, O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 그랬지. 그럼 O에서 P까지의 거리 대 P에서 A까지의 거리가 1대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점 P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2,0이 될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Q는 얼마가 되겠어요? 0,2가 되겠죠. 이건 뭐 공식 안 써도 1대2가 되려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개의 직선 AP와 뭐를? AQ의 뭐를? 교점을 찾아서 이 교점의 좌표를 R이라고 부를 건데 이 R의 정체는 뭐냐면 BP와 AQ의 교점이잖아. 그치? BP와 AQ의 교점이니까 그냥 구할 수 있죠. 직선 BP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왜? X값이 이만큼 감소할 때 Y값 6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Y절편 6입니다. AQ의 방정식은요. X가 6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그 다음 Y절편은 2니까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 둘의 교점을 구하면 뭐가 나오겠어? 교점을 구하면 바로 R의 좌표가 나올 거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R의 좌표는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이 나옵니다. 아이 그냥 풀어볼까?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니까 Y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넘겨보면은요. 얘를 넘기는 게 좋겠네요. 이쪽이 4가 될 거고요. 3분의 8X가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오고요. 샥샥 나눠주면 2분의 3이 나오나요? 그렇죠. 8분의 3 곱하기 4니까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오면 X에 2분의 3 대입하면 Y도 2분의 3인 거 확인되죠? 예. 그래서 이게 2분의 3, 2분의 3이 나옵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넓이를 구할 건데 우리가 넓이 공식을 이용할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는 밑변이 얼마고? 2고 얘의 높이는 뭐겠어요? 이 점의 X좌표겠지.
얘의 밑변은 얼마고 2고 얘의 높이는 얼마겠어요? 얘의 y좌표겠지. 이러한 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해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2번. 자,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나 부르는 게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A하고 B가 어떤 정해진 점이에요. 좌표 평면에서. 그리고 P는 움직이는 점. 이걸 우리가 동점이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럼 P가 움직임에 따라서 AP의 길이, BP의 길이가 달라질 텐데 이때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P에서 B까지의 거리의 합은 항상 AB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삼각부등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삼각형에서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랑 비슷하기 때문인데, 자, 말하자면 이거지.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점 P를 딱 찍어줬다고 생각을 하면 AP와 PB의 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B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선분 AB라는 건 A에서 B로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한 경로이고, 맞죠? AP 더하기 PB는 약간 돌아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지. 그런데 언제 같아질 수 있냐면 P가 어디에 있다면 선분 AB 위에 있다면 AP랑 BP랑 더한 게 AB랑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보면 P가 어디에 있을 때? 선분 AB 위에 있을 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AP 더하기 PB의 최소값 이런 말이 나오면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값이 나오면 이걸 먼저 떠올려 봐야 돼요. 이해되죠?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지금부터 한번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A와 B가 Y좌표가 같아. 그리고 A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대충 그려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A 그리고 B 그리고 C 그리고 D 이런 형태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P를 먼저 X, Y라고 놓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에 만약 제곱이 있다면 그때는 계산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루트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식과 Y에 대한 2차식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X로 된 식의 최대값과 Y로 된 쪽의 최소값을 더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 X-3의 제곱 더하기 다 쓰기 뭐하니까 Y-2의 제곱 이게 지금 뭐냐면 PA의 제곱이야. 더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이게 PB의 제곱인데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어쨌든 전개해 나가면 이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뭐 A 프라임 Y 제곱 더하기 BY 제곱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냐. X, Y 따로 써서. 그럼 이 각각의 최소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2차 함수의 최소값이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가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곱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100% 이용하라는 얘기냐면 이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P를 딱 찍어 볼게요. P를 한번 찍어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4개의 선분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PB하고 PD만 보면 여기서 PB 더하기 PD의 길이는 당연히 BD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면 이 BD라는 대각선 위에 P가 있을 때야. 이해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PA하고 PC를 더한 것은 이 대각선인 AC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요놈의 최소값은 얘의 길이고 요놈의 최소값은 얘의 길이거든.
그럼 둘 다 최소가 될 수 있느냐? 얘가 최소가 되려면 P가 BD 위에 있어야 되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P가 AC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럼 P는 AC와 BD 위에 모두 존재해야 되니까 바로 AC와 BD의 교차점. 여기가 무엇이 될 때? P가 될 때 이 네 개의 선분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뜻이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를 기억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됐으니까 삼각부등식을 써야 된다. 삼각부등식을 써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길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최소값은 AC 더하기 BD. 이게 최소값일 거고요. 교점은 A, B, C, D의 좌표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직선, 직선 계산하고 교점 구하면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의 피해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알았으니까 안 풀고 넘어갈래.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정석에서 이런 걸 자꾸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두 직선의 교점이라든가 이런 걸 찾는 연습을 많이 해보란 뜻이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다 13번. 요것 좀 별표를 칠게. 빵! 오른쪽 직사각형 OABC의 내부 중에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직선 얘가 지나는 부분의 넓이는 그랬는데 자 보자고. 어떤 직선의 방정식인데 미지의 상수 K가 들어있어. 그럼 우리는 일단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얘는 K에 관계없이 뭐가 있다? 지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K로 묶어주면 요거 이렇게 바뀝니다. Y는 넘긴 거고요. K로 묶어주면 X-1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제가 잠깐 선생님이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우리 학원의 이제 학생들을 위한 거이기도 하고 또 이걸 보고 있을 만한 누군가를 위한 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수업 듣다 보면 어떤 학생에게는 뭐 설명이 좀 너무 루즈한데 그리고 너무 문제가 쉬운데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학생에게는 설명이 너무 빠른데 못 알아듣겠는데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강의를 하지 못하겠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설명이 좀 빠르다면은 여러분들 중간중간 끊어놓고 직접 계산해보면서 따라오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설명하는 거에서 계산 정도는 따라올 수 있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공통수학을 기본 정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본인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계산도요. 자, 갑자기 이 소리 왜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직선이냐면 보이죠? 1, 어디를 지나고 2를 어떻게 하고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다? 기울기가 K인 직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1, 2를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만 K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여기 나와 있어.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움직인대.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정교하게 짜여진 문제인데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B가 7,8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밑에다가 A가 7, C가 8이라 그랬어. 1,2는 어디쯤 있을 거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1,2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얘는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K인데 기울기는 1부터 2까지니까 먼저 기울기가 1인 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딱 그려보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어디를 지나냐면 직선처럼 안 생겼지. 곡선처럼 생겼지. 이거 왜 이래? 미쳤나봐. 괜찮아. 얘가 기울기가 1일 때예요. Y는 K가 1일 때니까 X 더하기 1이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건 7,8과 1,1을 동심에 전하고 그 다음에 이 Y절편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울기가 2일 때는 언제냐면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이려면 원점 지나야 된다는 거 확인되죠. 항상 이런 도형 문제는 뭔가 딱 떨어지도록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관심을 갖고 보입니다. K가 2일 때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Y는 2X가 되고요. 그럼 Y는 2X와 Y좌표가 8인 점이니까 X좌표는 4겠죠? 얘가 얼마겠어요? 8,4가 됩니다. 그러면 K가 1일 때가 이때고 K가 커짐에 따라서 기울기는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점점 오른쪽 이가 올라간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영역의 넓이는
지금 이 색칠한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자, 이제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삼각형은 여기가 밑변,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를 이렇게 잡아주면 xr표가 높이가 될 거고요. 이 삼각형은 밑변을 1로 잡아주면 밑변의 길이가 3입니다. 왜? 7 빼기 누가 여기다 8,4라고 썼니? 미쳤나봐. 4,8이겠죠. 7 빼기 4니까 3이죠. 그리고 이 높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왜? 얘의 y좌표와 얘의 y좌표의 차이니까. 그럼 3, 6, 18 나누기 2, 9.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 문제는요. 첫 번째, 이 직선을 이런 꼴로 바꿔서 얘가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k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기울기를 1부터 2까지 옮겨가면서 직선을 실제로 왔다 갔다 해보면서 지나가는 영역을 찾아볼 건데 그 영역이 계산하기 쉽도록 애초에 문제가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2-14번입니다.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4,3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에 다른 두 꼭지점 BC가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얘가 Y는 뭐? -x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겁니다. 그리고 4,3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쯤에 찍을게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데 정삼각형 ABC란 얘기가 나왔고 다른 두 꼭지점 BC가 어디 있대?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어떻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B하고 C의 좌표를 뭐 -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뭐 A, -a 플러스 1, B, -b 플러스 1 쓴 다음에 길이 같다 쓸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이 직선의 높이만 구할 수 있다면 한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높이는 바로 뭐예요? 점 A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이 직선을 우리가 뭘로 구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바꿔주면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이 d가 뭐가 되는데 루트 얘의 개수의 제곱 얘의 개수의 제곱 2분의 xy에다가 4, 3을 대입하면 되는 거라 4, 3, 7 빼기 1, 6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3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정삼각형의 높이가 3 루트 2고 그 다음에 얘가 60도 얘가 30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대 루트 3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K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15번 직선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와 수직이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역시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후딱 풀어버립시다. 요놈과 수직이라 그랬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와 수직인 직선은 Y는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Y절편 몰라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B라고 썼어요. 그리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주어졌으니까 양변에 루트 3 곱하면 루트 3의 얼마? Y는 x 플러스 B 루트 3이 되고요. 이걸 정리하면 x 마이너스 루트 3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B 루트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원점에서의 거리가 얼마가? 2가 되도록 하는 직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0,0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거리는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2분의 뭐가 됩니까? 절대값 00 대입하면 b 루트 3만 남겠죠. 근데 뭐가 되도록 하래 얘가? 2가 되도록 하래. 만족하는 b값은 두 개가 있겠네요. b 루트 3이 4가 되니까 b는 루트 3분의 4다. 그 다음에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계산하면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두 개의 실수 A, B가 있고요. 어떤 걸 만족하냐 그랬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를 만족한대. 그리고 두 직선 요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얘기할 때 이 공식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한 점 사이의 거리만 얘기했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쓰면 상수항만 다르고 X의 개수, Y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거든요. 그러면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공식을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에 c-c'라고 되는데 이 공식은 대부분의 문제집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식은 안 외우는 게 좋아요.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자 보겠습니다. ax 플러스 by는 1, ax 플러스 by는 3. 이걸 y는의 꼴로 바꿔오면은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평행이죠. 그래서 하나는 ax 플러스 by는 1이고요. 하나는 뭔데? ax 플러스 by는 3인데 요거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바꿔놓을게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양쪽의 수직인 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어디서 재든지 간에 길이가 바뀌지가 않죠. 길이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평행한 두 개의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굳이 어떤 특정한 점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그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기 쉬운 아무 점이나 특정한 점 하나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 점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 P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아무렇게나 잡어. 이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잡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Y에 0 대입하면 B에 X에 A분의 1. 그래서 뭐 이거 A분의 1,0 따위로 잡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 이 점이 뭐든지 간에 거리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A분의 1,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요. 거리 D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얼마가 되는 거니? A분의 1 대입하면 1 되고요. 0 대입하면 0이니까 이건 1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라 그랬으니까? 4라 그랬으니까 이 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2.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담으로요. 이 문제를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꾸 우리가 이제 공식만 적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아니야. 이건 생각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헛소리를 할 뻔했어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17번. 우리 앞에 기본 문제 풀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사선 공식 같은 거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안 구하고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계산했었어. 여기에 어떤 점, 1,1이 있고요. 여기 만약에 4,3이 있고, 여기 만약에 2,7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높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했었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높이를 계산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개의 점이 원점이고, 나머지 두 점은 원점이 아닐 때 그 과정을 좀 일반화해서 한번 이 과정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유용해요. 공식 자체가 굉장히 유용해. 그래서 이건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패스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정석에서 증명하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좌표 평면을 딱 그리고 여기에 원점이 있습니다. 얘는 0,0이겠죠. 그리고 A라는 점이 아무데나 있다고 칠게요. 그걸 x1, y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역시 B도 아무데나 있다고 칠게요. 얘를 x2, y2라고 했는데 이 삼각형에 우리가 뭘 구하자는 거야? 넓이를 구하자는 거지, 그지? 넓이를 구하자는 거야. 지금부터 잘 따라와야 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다양한 문자가 나오는데 그 문자가 나타내는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나 미치겠네. 자, 일단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이 길이를 h라고 쓰지도 말자. 넓이를 이렇게 구할 거야. s는 2분의 1에 5a의 길이 곱하기 얼마? 5h의 길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5a의 길이를 계산해 볼게요. 5a의 길이는 원점과 a까지의 거리니까
루트의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두 번째, 이거 OH가, 나 진짜, 피곤하다, 정말. BH. 죄송합니다. BH, 이렇게 되는 건데, OA는 구했고요. 이제 우리가 BH를 구해야 되니까, BH는 점 B에서 직선 OA까지의 거리거든? 그럼 직선 OA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OA를 잘 보니까, 얘는 0,0과 x1, y1을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x1분의 y1인 직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x1, y는 뭐가 되고요? y1, x가 되고요. 정리하면 y1의 x 마이너스 x1의 y는 0이 돼요. 자, 이 직선이 여러분들 뭔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x1, y1은 문자로 되어 있을 뿐 이것들은 상수죠. 상수니까 여기에 있는 y1과 x1도 상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에서 x의 개수 a가 y1이고 y의 개수 b가 마이너스 x1이고 상수 c가 0인 형태의 직선인 거야. 그치? 이해되지? 그럼 요 직선에서 어디까지의 길이? 거리? x2, y2까지의 거리가 뭐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바로 bh니까 bh의 길이는 이렇게 됩니다. 루트 누구의 제곱?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순서를 바꾸면 x1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되고 y1의 제곱이 되고요. 이 점을 어디에다가? 이 직선에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지금 y1, x1은 상수고 xy가 변수죠? x의 x2, y의 y2를 대입하면 절대값 x2, y1 마이너스 x1, y2가 됩니다. 그쵸? 끝났네요.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나와요? 루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사라지죠. 남는 건 얘만 남습니다.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x2, y1 마이너스 x1, y2가 됩니다. 얘기 끝났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 점이 원점일 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2분의 1에다가 얘의 x좌표와 얘의 y좌표 곱하고 거기서 얘의 y좌표와 얘의 x좌표 곱해서 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이 공식이 왜 유용한가요? 이 공식이 왜 유용한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겁내 많이 돌아갈 거야.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냐면 이런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잘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뭘 했냐면 5가 0,0이고 A가 뭐이고 x1, y1이고요. 그 다음 B가 뭐라면 x2, y2라면 그때 삼각형 OAB의 넓이라는 것이 2분의 1에 그리고 절대값 x1과 y2의 곱 빼기 뭐예요? x2와 y1의 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 공식을 유도하라는 게 연습 문제였단 말이야. 얘를 공식으로 좀 암기해 놓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크로스로 곱하면 끝나는 거잖아. 빼기만 하면.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면 지금 우리는 A가 4,7이고 B가 1,1이고 C가 8,5라고 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가 원점이면 저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이 B라는 것을 옮길 겁니다. 0,0으로. 어떻게 옮긴 거야? X좌표와 Y좌표에서 1씩 뺐어요. 다시 말하면 왼쪽으로 1만큼, 아래로 1만큼 이동시킨 거야. 그럼 이 A라는 놈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3,6이 됩니다. 그리고 얘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C'이라고 하면 7,4가 된다고요. 자, 뭐 한 거냐? 모든 점의 좌표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다시 말하면 X축과 Y축의 음의 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을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옮긴 거라고 그냥. 전부 다 어떻게? 동일한 방향으로. 넓이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겠지. 그럼 얘는 이제 하나가 원점이 됐잖아.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빼기 6 곱하기 7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은 좀 기억을 해두자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럼 뒤로 또 연락에 가는 거지 우리는. 연락에 가. 아이고 힘들어. 18번, 19번 두 개가 남았습니다. 18번하고 19번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18번 이렇습니다.
3,0하고 1,0하고 0,2가 있는데 딱 봐도 전부 다 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뭔가 그림 그리기 편하게 생겼지? 그럼 그림 그리기 편하게 생겼으니까 그림을 그려버릴 거야. 요렇게 그려버릴게. 그치? A는 3,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잡아주겠습니다. B는 얼마예요? 1,0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 다음 C는 어디냐면 0,2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우리는 삼각형 PAB와 삼각형 POC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3이 되도록 하는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그럼 점피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찍어볼게. 나중에 틀리면 다시 찍으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점피를 내가 대충 한번 찍어볼게. 나중에 틀리면 다시 찍는다는 얘기가 내가 어딘가 찔러놓고 문제를 풀었더니 잘 안 되더라. 그러면은 이 미쳤나봐. 잘 안 되더라가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해지더라. 그럼 이제 뭐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다 있다고 칩시다. 그냥 P, X, I라고 했어요. 되겠죠? 자, 지금 P가 1사분면 위의 점이랍니다. 1사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P의 X좌표, Y좌표는 다 양수예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 PAB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밑변이 2고 높이는 바로 P의 Y좌표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밑변 2, 높이 Y. 그러니까 이 넓이는 그냥 Y예요. 자, 원래는 우리가 넓이를 Y의 절대값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Y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양수인 걸 아는 거고 그냥 Y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또 하나, 삼각형 POC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POC의 넓이 파란색 넓이는요. 얘를 밑변으로 보게 되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높이라는 건 Y축에서 떨어진 거리니까 얘의 X좌표와 같습니다. 그럼 밑변이 2, 높이가 X니까 이 넓이는 얼마예요? X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뭐겠어요? 넓이를 더해서 3이 된다. 그냥 X 더하기 Y는 3이다. 즉 P의 자취의 방정식은 X 더하기 Y는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P가 이런 점에 있으면 이 넓이랑 더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2-19번. 자, 오랜 시간 달려왔고요. 조금 많이 힘드네, 선생님도. 듣는 너희도 힘들겠지, 그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 및 둘레의 임의의 점 P가 2PA제곱 이퀄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 움직일 때 점 P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P의 자취를 계산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계산할 때는 P를 X, I라고 놓고 시작을 하잖아. 그치?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만 나왔지 이 정사각형 ABCD의 꼭지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얘를 좌표에다가 옮겨놓고 해야 된다. 이거 계속 하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좌표에다 한번 옮겨볼게요. 옮겨볼 텐데 가능하면 좌표를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니까 A라고 두고 B라고 두고 B를 뭐라고 두고 2,0이라고 두고 그 다음 여기 C를 뭐라고 두고 2,2라고 두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D를 0,2라고 두면 됩니다. 자, 내부의 점 P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내부의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냥 모르니까 P를 그냥 X, I라고 두기만 할 거야. 아니 왜 그러냐면 점 P의 자취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찍었다가 자취가 거기 안 지나면 좀 이상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X, I라고 놓고 얘가 내부에 있다고 상상만 하세요. 그럼 주어진 식을 쓰면 되는데 2PA의 제곱 이퀄 뭐가 됐어요?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이 됐죠. 그죠? 식으로 써보면 PA, A를 우리가 원점으로 뒀기 때문에 이 좌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PB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가로 열고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PD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당한 사각형을 그려놓고 P를 X, Y라고 둔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 게임 끝. 됐습니까? 양변에서 X제곱 2개, Y제곱 2개 살려버리세요. 날려버리세요. 그럼 여기도 X제곱, Y제곱은 다 사라집니다. X제곱, Y제곱은 다 사라져. 남는 건 이쪽이 0일 거고요. 1차항은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4. 여기서도 1차항은 마이너스 4Y, 상수항은 4만 남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 더하기 Y는 2라는 직선을 얻겠죠. X 더하기 Y는 2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2,0과 0,1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러니까 2,0과 0,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바로 P의 자체가 될 텐데 우리는
내부에서만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P가 움직이는 거리는, 길이는 어떻게 된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 문제 1번부터 어디까지? 19번까지 풀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이 되려면, 도움이 돼야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돈도 안 받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도움이 되려면 일단 연습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고 이 중에서 특히 좀 어려웠던 문제들은 그 풀이를 잘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용됐던 어떠한 아이디어가 다른 문제에서 사용이 된다는 거지.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는 2-1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문제. 그냥 부호 판단해서 기울기 y좌편 계산하면 되는 문제. 2-2, 이거 뻔할 뻔짜인 문제. 2-3.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항상 지나는 점, 그리고 기울기가 2배라는 점에 착안해서 그림만 잘 그리면 그 다음은 좀 해결이 되고요. 2-3번 별로 어렵지 않고 수직 평행 조건만 알면 되고 2-5번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2개가 평행하거나 3개가 한 점에서 만나거나 2-6번. 자, 요 문제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요 문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풀이는 이렇게 풀렸잖아. 그러니까 이해는 될 건데 왜 이렇게 푸는지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기억해놔야 돼. 이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xy 좌표구나. 이걸 써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는 알파, 베타는 못 구하지만 근각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섬들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인데 역시 근각에서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다 이게 소중한 아이디어들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6번 중요하고요. 뭐 7번, 8번 큰 문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얘는 아니에요. 얘는 등적 변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건 그냥 너무 중학생스럽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학교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건 문제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삼각부등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13번 이 문제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두셔야 해요. 예. 자, 보자마자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아야 되고 기울기만 변하고 기울기의 변화를 통해서 주어진 영역을 찾고 뭐 이런 아이디어. 자, 요것도 뭐 그냥 독특한 아이디어죠. 그냥 거리만 구하면 끝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만 발생하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쉬운 문제고 요것도 좀 중요하죠. 그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거리를 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2-17 같은 경우에 이거 유도하는 거 여러분들 꼭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야. 알아두고 있으면 앞으로 많은 것이 편해져.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예. 2-18번 예, 별거 아니고요. 2-19번 이것도 뭐 전형적인 문제인데 문제풀이 패턴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다 끝냈습니다. 예. 슬라이드